엄명철 씨는 만원버스로 출근길에 오르는 20대의 꿈 많은 청년이자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젊은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엄명철 씨와 같은 성실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는 무려 18,000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에 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그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선택을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4차례에 걸쳐 500명이 넘는 개인 청원을 검토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자유권규약 18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아무런 대체 마련 없이 처벌해 왔기 때문입니다. 2014년 위원회는 대법원까지 상고한 50명의 사람들이 제출한 개인 청원에 대하여 5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자의적 구금에 대한 규약 9조도 위반했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UN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는 정례회의에서 8개국 대표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And 3, immediately introduce a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op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nsuring it has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is not of a punitive nature.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동일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은 여러 나라들은 권고와 일치하게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4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에서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 거부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2013년 11월에 수감된 병역 거부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순수 민간 대체 복무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대체 복무 제도는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비해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이 숫자는 전 세계의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92.5%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상태를 세계 언론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Won't budge, and it often punishes those who refuse to go to the. It's that over 90% of those in prison 병역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A decision to grant refugee status to a conscientious objector originating from the Republic of Korea means that a decision maker in Australia has been satisfied that this person has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Australian courts or tribunals view as relevant is that the government itself is unlikely to protect the conscientious objector from serious harm. 대한민국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0일에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전수환 전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겪고 있는 고뇌와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의미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일부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7차례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전국 여러 상영관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심지어 국회에서 공개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2013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8%의 국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물론 인권은 여론의 변화와 관계없이 언제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엄명철 씨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법정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감시설로 보내질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정부가 인권에 관한 국제 표준을 존중할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까?